안녕하세요. 수식응용 제51강. 이번 시간엔 슈퍼 트렌드 지표를 이용해보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 슈퍼 트렌드 지표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두 개의 어떤 교차점이나 아니면 어떤 눌림목 정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 위에다가 슈퍼 트렌드 지표를 하나 올려야겠죠. 슈퍼 트렌드에 기본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14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기간값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용할 것은 기간값을 2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지표에서 이평선을 20선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나머지 이평선은 다 체크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을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0선과 그다음에 슈퍼 트렌드 20,3선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올라가 있고요. 자, 이런 구간들이 보이죠? 이것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간들에 대한 그 수식을 만들 건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 봐야겠죠. 관찰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20선이 상승을 하다가 약간 주춤을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눌림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교차점과 뒤쪽에 있는 교차점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한 이 교차점은 슈퍼 트렌드가 이평선을 클로스 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은 그대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를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그 슈퍼 트렌드가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클로스 다운을 하게 됩니다. 자, 클로스 다운을 하는 시점에서도 이평선은 그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줄 때 어떤 조건을 관찰한 것을 우리가 쓸 때에는 이 두 지점 모두 이평선은 상승 중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상승 중에 그 사이에 약간의 어떤 하락 구간, 이런 구간이 이제 눌림이죠. 그래서 두 위치의 이평선은 다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슈퍼 트렌드가 이평선을 클로스 업 했다가 다시 클로스 다운 할 때, 그리고 캔들은 두 번째 위치에서의 이전에서는 슈퍼 트렌드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을 수식으로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 신호를 올려본 것을 관찰해 보시면 이제 또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런 그 기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긴 기간, 이쪽 한 100봉 전에 클로스 업하고 다시 클로스 다운하는 그러한 구간보다는 좀 짧은 구간에서 어떤 눌림을 받는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봉수를 우리가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신호를 만든 뒤에 그 제한되는 봉수를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식 관리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표에서 슈퍼 트렌드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검색 가셔갖고요.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슈퍼 트렌드, 슈퍼 T, 그 다음에 MA20이라고 제목을 짓겠습니다. 금방 복사해 온 것을 S라는 변수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안에 있는 값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20,3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이 필요합니다. C,20. 그러면 20선이 정의가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왼쪽 부분이죠. 먼저 발생한 곳의 조건을 먼저 우리가 조건이라는 변수에 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이 상승 중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클로스업, 슈퍼 트렌드가 이평선을 클로스업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먼저 발생을 했는데 먼저 발생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신스 함수를 사용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s라는 변수에다가요, 바신스 조건이라고 하면
이러한 조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지나간 봉의 개수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의 개수가 1보다 크다면 먼저 발생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은 다 정의를 했고요. 조건을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BS, 즉 봉의 조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나간 봉의 개수가 0보다 크다면 한 봉 이상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close down S, M. 자, 요 위치, 두 번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슈퍼 트렌드가 이평선을 close down 하는 그러한 위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여전히 그 이평선은 상승 중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캔들이 슈퍼 트렌드보다 아래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종가, 한봉 전의 종가는 S의 한봉 전보다 작으면 슈퍼 트렌드보다 캔들이 아래쪽에 놓인 경우가 됩니다. 자, 먼저 이 신호를 한번 올려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수를 제한해서 또 신호 수식을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먼저 여기 있는 것을 좀 다 지우겠습니다. 이 위치에 신호가 뜨는지 한번 실행을 해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 위치에 정확하게 신호가 이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오고 있죠. 이것도 쭉 당겨 보시면요, 이 위치에도 들어오고 있고 이 위치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위치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클로스 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클로스 다운을 했죠. 자,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멉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어떤 좋은 현상이 되긴 됐지만 우리가 의도한 그런 그 눌림의 구간은 좀 아니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제한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위치, 이렇게 짧은 위치에서만 신호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봉수를 한번 제한해 보겠습니다. 자, 봉수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아까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 때 만들어 놨던 그 BS라는 변수의 값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수식 관리자 다시 부르시고요. 신호 검색.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한 뒤에 봉수라는 그런 그 제목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치에서 이 옆에다가 그대로 이어서 쓰겠습니다. BS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S가 간격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간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도록 변수로 줘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35봉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것은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자, 그럼 이제 이 위치에는 신호가 들어오고 이 위치에는 신호가 안 들어와야겠죠. 보시면 이 위치에만 지금 현재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했던 것을 숫자 1로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 했던 것을 숫자 2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번, 2번이 다 들어왔고요. 여기는 1번만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봉수를 제한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1번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봉수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첫 번째 의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로 만들었던 신호, 1번 신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그런 기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보면은 단지 여기서 클로스 다운 할 때의 신호와 거의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봉수를 제한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몇 가지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1번만 들어오죠. 1번만 들어오는데도 여기는 뭐 많이 올라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의 구간은 아니겠죠. 쭉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1번 신호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런 구간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약간의 눌림 구간들이 보이죠. 이런 구간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의도한 그런 구간들이 되겠습니다.
알아보시면 KCDC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도 긴 구간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그 1번 신호만 나오는 구간보다는 이렇게 좀 한 번 더 눌림을 주는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승률이 더 높겠죠.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을 찾기 위해서 슈퍼 트렌드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신호 수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기간값을 조금 많이 바꿔가시면서요. 어떤 본인의 스타일에 맞아야겠죠.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의 어떤 매매법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실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어떤 신호 수식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0점 조절 한번 해보시라고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